자, 지니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언스 보완주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저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발굴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중간에 이제 소형주들을 외국인 기관 매매 설명할 때 대표적인 예시로 꽤나 자주 나온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경우에 예전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주가가 뭐 거래도 없고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는 모습들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왔다가 주가가 올 들어와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올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기업은 보안주입니다. 얘가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새로 최근에 이제 연이은 해킹 사건을 해가지고 기업 개혁가 여기 원래는 없었던 게 이렇게 들어갔죠. 새로 대형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 보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해킹 이슈 해소와 관련해서 기업 투자가 시장을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주죠. 보안주, 수혜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전에도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보이던 회사였어요. 200억, 300억, 380억, 400억, 490억, 그리고 올해는 500억, 내년엔 600억, 그 다음에 이제 700억 가까이. 그러니까 매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 이제 잠깐 영업이익은 조금 한해 잠깐 2023년에 주춤했고요. 대체는 요거 조춤한 것만큼을 2024년에는 또 그대로 다 찾아 들어오고 요렇게 성장을 하고 있던 회사인데 보신 것처럼 주가는 밑에서 헤매고 있었더라, 그죠? 여러 쪽의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고 해드렸죠. 그래서 PER 5배 이런 낮은 상태에 있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요 비슷한 종목들이 뭐 이 지니언스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뭡니까 얼라인 파트너스 쪽에 공격으로 유명했던 가비아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같은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장사 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엉망이었던 기업들, 이런 쪽의 종목들에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재평가받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자주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 쪽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전까지 뭐 별 볼일 없던 상태, 거래량도 뭐 5천주, 6천주, 8천주 이러고 헤매고 있던 종목이 이제 외국인들이 쭉 사들여오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쭉 사들여오면서 재평가가 되고요. 자, 올 3월, 4월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국면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여기서 추천 나갔죠? 앞쪽에 보면 추천 나왔던 게 3월 말 여기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냥 그대로 쭉 사서 끌어당겨서 올라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외국인들 팔면 쉬고 외국인 다시 들어오면 또 올라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또 큰 폭으로 또 조정을 받았죠. 전체 올라간 크기의 61.8% 라인까지 쭉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외국인들 살금살금 들어오면서 이제 고개 들고 나서야 앞쪽에 나온 상태에서 자, 이제 이슈가 터졌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의 특징은 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자, 이 외국인들은 이런 외국인들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계속 사들여오는 외국인이죠. 뭐죠, 하나 에어로라든가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 삼양식품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다 외국인들이죠. 이 외국인들에는 단기 변동성 슈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슈팅이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들도 팔아버리는 경우를 봐요. 이거는 다른 종목에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투하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단기 변동성 슈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외국인들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특히나 코스닥의 조그만 종목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이 보안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 보안주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이 지니언스 역시 마찬가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입니다. 2천억 수준이에요. 이 아래쪽으로는 뭐 사이버원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죠. 사이버원, 소프트캠프, 한싹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인 한싹 같은 경우 보더라도요, 시가총액이 566억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요 수준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지를 않습니다. 넥스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보안주의 경우에는 이 지니언스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스트소프트가 뭐 굉장히 다양하는데 이스트소프트 보안 들어가죠. 알약의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뭐 안랩 밑에 있는 거 요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없잖아요. 여기 하나도 없죠.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단기 변동성 슈팅을 기대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넥스트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체크를 해서 잡아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이 지니언스의 경우에는 이건 홀딩형으로 쭉 끌고 가야 수익을 나는 종목이지, 단타로 접근해서 뭐 상한가 뭐 이렇게 노리며 들어가면서 이런 종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 시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일 큰 게 이건데 27%, 그 다음에 또 21%뭐 이런 게 나왔었죠. 이런 건 나오면 그 아빠 수급도 보였다시피 이런 거 터지게 되면은 외국인 쪽에서 물량이 터져 나와가지고 오히려 눌려지는 이런 그림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같은 이슈가 났을 때 단타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싼 지역까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싼 가격까지 들어왔을 때 사서 홀딩하는 형태의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단타로 노리겠다라고 하면 거래되지 않는 넥스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 요쪽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대상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어느 종목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재료주 매매하거나 테마주 매매하거나 여러분 개별 쪽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거 열심히 찾아보고 이 중에서 누구 들어갈 것이냐 지금 한참 계산하고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겠죠. 자,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 최고 전문가 20여 분의 최고 전문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기와 접근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우량주들 길게 홀딩하는 편,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길게 홀딩하는 편인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사서 홀딩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팔아버리는 쪽으로 비중을 오히려 이제 줄입니다. 줄이고 들어와서 다시 눌려서 들어왔을 때 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단타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단타를 보고 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가장 빠른 종목들 뭐 15%에 사서 상한가 먹는 종목,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이런 거 노리는 분들은 또 요 재료 매매하시는 분, 세력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그래서 이 보안주들도 꽤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해킹 사태로 이슈가 됐던 종목들 살펴보게 되자라면 여기 한삭 같은 종목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원,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 가장 유력한 거는 이 종목이 되겠죠. 사이버원, 이제 가장 최근에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니까요. 사이버, 그리고 소프트캠프. 아마도 한 요 종목이 요 정도 선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일단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임팩트가 강했던 종목을 골라라가 룰이 될 테니까요. 이 사이버원을 1순위로, 그죠? 단타자라는 사이버를 1순위로, 그 다음엔 아마도 한싹이 2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원, 한싹, 소프트캠프, 그 외에도 뭐 또 이 해킹 관리주들 뭐 여러 개 있죠. 뭐 세인즈랩
모니터랩스, 엔지랩 같은 회사들도 예전서부터 이런 이슈들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하던 회사인데 조금 처져요. 예전에는 이제 유명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뭐 이제 잡주로 내려가게 되면 뭐 휴네시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SW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SW는 이 해킹 이쪽에 하고 약간 거리가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금융 보안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찔렀을 때 가장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빠르게 돌 수 있는 종목, 뭐 K사인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예전부터 유명했었던 종목이죠. K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순서상으로 친다라고 하면 자, 사이버원, 그리고 한싹, 소프트캠프, 요 순으로 단기를 노리시고요. 자,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종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 플러스 18%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바이오링크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방짜리에서 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서 이제 뭐 종목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요. 해킹 관련주로 한 30여 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중에서 어느 쪽을 잡아야 될지 불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기억적 있게 항상 이 테마라는 게,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은 최근에 시세를 가장 많이 냈던 종목이 되니까, 최근에 임팩트가 강한 종목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 관련되는 종목 참고하시고 단기 투자하시고, 그리고 위치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잘 모르겠다라고 아직 시간 있죠. 얼른 들어오십시오. 얼른 들어오시면 자, 이제 재료주 매매, 세력 급등주 매매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살펴보고 있다가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